지하 1400m. 그 어둠 속에 8톤의 액체 제논이 잠겨 있어요. 기다림은 30년째. 결과는 빵건입니다. 1933년부터 시작된 사냥. 90년이 지나도 빈손이에요. 그런데 우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84.5%가 보이지 않는 무언가라고. 있는 건 확실한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있어요. 오늘 단서 14. 암흑물질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그 별빛이 진짜 우주의 전부인가요? 수많은 별이 흩어지지 않고 자기 자리에 박혀 있습니다. 은하는 거대한 풍차처럼 천천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풍차가 138억 년 동안 흩어지지 않고 도는 이유. 거기 우리가 본 적도 없는 무언가가 별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우주의 85%, 이름이 어둠인 그 무언가의 이야기입니다. 오막으로 풀어볼게요. 현상, 이론, 실험, 결과, 그리고 함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예요. 먼저 우주의 회계장부를 꺼내 봅시다. 2018년 유럽 우주국 플랑크 위성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정밀 측정했어요. 논문은 아카이브 1807.0629. 숫자 3개를 발표했습니다. 보통 물질, 우리가 별과 행성과 사람을 만드는 그 원자들 4.9%, 암흑물질 26.8%, 암흑에너지 68.3%. 이게 우주의 모든 거예요. 당신이 쓰고 있는 휴대폰, 보고 있는 모니터, 마시는 물, 쉬는 숨. 이 모든 게 4.9% 안에 있습니다. 물질만 따로 떼어보면 보통 물질 4.9 나누기 31.7, 약 15.5%. 나머지 84.5%가 암흑물질이에요. 별, 은하, 행성, 우리 자신. 모두 합쳐 6분의 1도 안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처음 알린 사람은 90년 전 한 천문학자였어요. 1933년 스위스 출신 프리츠 츠비키가 코마라는 별자리 너머의 거대한 은하 무리를 들여다봤습니다. 코마 은하단, 은하 1000개 이상이 모인 거리 약 3억 3천만 광년의 천체 집단. 그는 그곳 7개 은하의 속도 분산을 측정했어요. 그리고 비리얼 정리라는 물리 법칙을 적용했습니다. 은하단이 흩어지지 않고 묶여 있으려면 빛으로 추정한 질량의 수백 배가 더 필요했어요. 학술지 헬베티카, 피지카 아타, 6권 110페이지. 츠비키는 독일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둥클레 마테리, 번역하면 어두운 물질. 이 한 줄이 90년 미스터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9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두운 물질을 직접 잡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의심이 들 거예요. 못 잡았으면 그냥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주는 4가지 다른 방식으로 똑같은 답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별이 너무 빨리 돕니다. 1970년 미국 카네기 연구소의 베라 루빈과 켄트 포드가 안드로메다 은하를 분광 관측했어요. 논문은 아스트로피지컬 저널 159권 379페이지에 67개 영역을 H-알파선으로 정확도 초속 10km로 측정했습니다. 교과서대로라면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별의 회전 속도는 줄어들어야 해요. 태양계도 그래요. 수성은 빠르고 해왕성은 느립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는 24km/s 변두리까지도 속도가 줄지 않았어요. 10년 뒤 1980년에 루빈은 아스트로피지컬 저널 238권 471페이지에 21개 나선 은하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후속 논문을 냅니다. NGC 4605의 사틸로 파색부터
요지시 2885에 120, 2kPa까지. 모든 은하가 같은 패턴이었어요. 회전 곡선이 평탄. 보이는 별만 가지고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래프였습니다. 은하 바깥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헤일로가 있어야 했어요. 별을 너무 빨리 돌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요. 두 번째 증거. 빛이 빈 공간에서 튑니다. 2006년 8월 더글러스 클로우 연구팀이 결정적 사진을 발표했어요. 논문 제목은 그대로입니다. 암흑물질 존재의 직접적 실증 증명. 학술지는 아스트로피지컬 저널 648권 L109페이지. 모델은 12065758, 일명 총알은하단. 지구에서 약 38억 광년. 두 은하단이 약 1억 5천만 년 전. 상대 속도 초속 4,500km로 충돌한 흔적이에요. X선으로 보면 뜨거운 가스가 가운데서 부딪혀 멈춰 있어요. 자동차 두 대가 정면 충돌에 멈춘 것처럼. 그런데 약중력 렌즈로 본 진짜 질량 분포는 가스가 아니라 양옆의 텅 빈 공간에 따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가스는 멈췄는데 진짜 질량은 유령의 손처럼 그대로 통과해버린 거예요. 가스와 질량의 분리, 통계 신뢰도 8시그마. 표준 편차 8개. 우연일 확률은 100조분의 1보다 낮아요. 세 번째 증거. 우주 초기의 음향이 같은 답을 합니다. 빅뱅 38만 년 후. 우주가 막 식어빛이 처음 풀려난 그 순간. 그때 남은 빛이 지금도 온 우주에 새겨져 있어요. 온도는 절대 온도 2.725 켈빈. 그 안에 미세한 무늬가 박혀 있습니다. 음향 진동의 흔적이에요. 우주 초기의 보통 물질과 광자가 만든 압력파. 플랑크 위성이 이 무늬를 0.01도 정밀도로 찍었어요. 그런데 이 무늬가 보통 물질만 가지고는 절대 안 만들어집니다. 보통 물질의 5배쯤 되는 보이지 않는 질량이 함께 있어야 정확히 그 무늬가 나와요. 관측과 이론이 정밀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증거. 우주거대 구조 그 자체. 슈퍼컴퓨터의 우주를 통째로 넣어봤어요. 빅뱅 직후에 가스를 흩뿌리고 138억 년을 돌립니다. 보통 물질만 넣으면 은하도 은하단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주는 텅 빈 안개 같은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위에 26.8%의 보이지 않는 손을 얹으면 거짓말처럼 우리가 사는 우주가 자라나요. 거미줄 같은 거대 구조, 은하의 무리, 그 사이에 텅 빈 공동.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없으면 우주는 우주가 되지 못합니다. 네 가지 다른 증거, 모두 같은 답. 있다는 건 100% 확실해요.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냐고요? 물리학자들은 90년 동안 5명의 용의자를 떠올렸어요. 첫 번째 용의자, 윰프. 약하게 상호작용하는 무거운 입자. 양성자보다 10배에서 1000배 무겁고 중력과 약한 핵력으로만 반응합니다. 1980년대 초대칭 이론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됐어요. 지난 40년간 가장 유력한 후보였고 지금도 가장 많은 검출기가 노리는 사냥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손바닥을 1초에 수십억 개씩 통과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 용의자, 몬드. 1983년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 모르데하이 밀그롬이 던진 한마디. 암흑물질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저 중력의 법칙이 아주 약한 영역에서 다르다면 뉴턴의 F=ma가 가속도가 극도로 작아질 때 살짝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학술지 아스트로피지컬 저널 270권에 같은 날 3편을 연달아 발표합니다. 은하 회전 곡선은 이걸로 너무 잘 맞아요. 마치 자연의 비밀번호처럼. 다만 우주 전체 스케일에서는 이 가설이 흔들립니다.
특히 총아르나단의 8시그마 분리는 몬드 혼자만으론 설명이 어려워요. 세 번째 용의자, 엑시온. 이 이름의 유래 좀 특이합니다. 1977년 로베르토 페체이와 헬렌 퀸이 가난 핵력의 CP 문제를 풀려고 새 메커니즘을 제안했어요. 그 부산물로 새 입자가 예측됐는데 1978년 프랭크 윌책이 피지컬 리뷰 레터스 40권 279페이지에서 이름을 붙입니다. 미국의 세제 브랜드 엑시온에서 따왔어요. 이 이론의 이상한 항을 깨끗이 청소해준다는 농담 같은 장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계가 받아들였어요. 매우 가볍고 매우 조용한 입자. 지금도 거대한 자석 안에서 엑시온이 빛으로 변신하는 그 순간을 노리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 용의자, 비활성 중성미자. 우리가 아는 중성미자보다도 더 수줍은 그림자 같은 입자. 2014년 7.1kg 전자볼트짜리 X선 신호가 발견되면서 후보로 떠올랐어요. 그런데 2018년 XMM 뉴턴 위성, 2024년 누스타가 11년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검출기 배경 신호로 설명되는 쪽이 더 유력해졌습니다. 거의 끝난 후보예요. 다섯 번째 용의자, 원시 블랙홀. 빅뱅 직후의 격렬한 시공간이 만들어낸 아주 작은 블랙홀들. 다 합쳐 우주의 26.8%를 채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이에요. 다만 미세중력 렌즈와 라이고 관측이 이 후보의 가능 영역을 점점 좁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남은 영역은 소행성에서 행성 사이 좁은 질량 범위뿐. 5명의 용의자, 5가지 가설. 90년 동안 그 누구도 누가 진짜 범인인지를 잡지 못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기다리는 쪽을 택했어요. 멘프가 만약 존재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1제곱센티미터당 10만 개 정도가 우리 몸을 통과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자핵과 충돌할 확률은 매우 낮지만 충분히 큰 탱크에 충분히 오래 두면 한 번쯤은 부딪힐 거예요. 그런데 지표면에는 우주에서 쏟아지는 입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잡음을 피하려고 사냥꾼들은 산 아래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 그란사소 국립연구소. 알프스 산자락 아래 1400m 지하. 실험 이름, 제논엔티. 액체 제논 8.5톤, 활성 표적 5.9톤. 원기둥 모양 검출기는 높이 1.49m, 지름 1.33m. 광전자 증배관 494개가 빛 한 점도 놓치지 않도록 둘러싸고 있어요. 암흑물질 입자 하나가 제논 원자핵과 부딪히는 순간 아주 작은 빛이 새어나오기를 기다립니다. 2024년 피지컬 리뷰 레터스 133권. 결과는 신호빵권. 두 번째, 미국 사우스 다코타 스탠포드 지하 연구소. 폐쇄된 금광 1478m 지하. 실험 이름은 LG, 액체 제논 10톤. 2025년 12월 8일 LG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민감한 한계를 발표했습니다. 417일치 관측 데이터. 5기가 전자볼트 이상 질량 영역에서 세계 최고 감도. 그 어떤 실험보다도 깊고 정밀한 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 그물에도 암흑물질 입자는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수적으로 태양 코어에서 날아오는 8B 중성미자를 4.5 시그마로 처음 명확히 잡았어요. 암흑물질은 또 못 잡았는데 태양 속살은 새로 본 셈입니다. 세 번째, 중국 사천성 진평 지하 실험실. 산맥 안쪽으로 2400m. 세계에서 가장 깊은 지하 실험실이에요. 실험 이름 판다엑스, 사티, 액체 제논 3.7톤. 2024년 피지컬 리뷰 레터스 134권. 결과는 역시 빵건. 네 번째,
한국, 강원도 양양, 양수발전소의 700m 지하에 코사인 100이라는 작고 단단한 검출기가 있어요. 요오드와 나트륨 결정 8개, 총 106kg.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연구단의 김영덕 단장이 발기인 중 한 명입니다. 이 검출기는 특별한 미션을 하나 더 갖고 있어요. 이탈리아의 다마 실험이 20년간 주장해온 암흑물질 신호를 같은 표적으로 검증하는 일. 2018년 12월 5일 학술지 네이처 564건의 첫 결과가 발표됐어요. 다마가 본 신호는 표준 윈프 가정 하에서 3시그마로 부정됐습니다. 그 뒤로도 신호는 빵건이에요. 네 곳을 합쳐볼까요? 이탈리아 1400m, 미국 1478m, 중국 2400m, 한국 700m. 액체 제논 합계약 22톤, 누적 관측 30년 이상. 수백 톤의 차폐, 수백 명의 과학자, 수십 년의 인내. 그런데 결과 행렬은 모두 같아요. 0000.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빈손이에요. 있는 건 확실한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인류가 우주의 85%와 마주하고 있는 풍경이에요. 여기까지가 2023년 말까지의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부터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주를 설명해온 모범 답안. 이름은 람다 CDM. 차가운 암흑물질 더하기 일정한 암흑에너지 람다. 이 모형이 거의 모든 관측을 설명해왔어요. 그런데 모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흔들림, 대시. 미국 키트픽 천문대의 4m 망원경에 5,000개 분광기를 탄 거대한 암흑에너지 분광기예요. 3년 동안 1,000만 개 은하의 거리를 쟀습니다. 110억 년에 걸친 우주 팽창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2024년 4월 첫 결과, 2025년 4월 3년차 결과. 학술지 네이처 애스트로노미. 충격적인 점은 암흑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람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를 가정했습니다. 이름부터 상수. 그런데 대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변화, 암흑에너지의 신뢰도 3.9 시그마. CMB와 초신성, 약중력 렌즈 데이터를 결합하면 4.2 시그마까지 올라가요. 물리학에서 발견의 임계는 5 시그마. 아직 결정타는 아닙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어요. 우주의 가장 깊은 토대가. 두 번째 흔들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빅뱅 후 고작 2억 8천만 년에서 5억 년 사이. 우주가 막 별을 켜기 시작했을 그 시기에 너무 거대한 은하들이 잡히고 있어요. 람다 CDM 모형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훨씬 크게 자라는 아들. 물론 다른 설명도 가능해요. 초기별의 종류가 달랐을 수도 있고 측정의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천체물리학자들의 표점은 점점 진지해지고 있어요. 세 번째 흔들림, 유클리드. 유럽 우주국의 우주망원경입니다. 2023년 7월 1일 스페이스X 펠컨 9에 실려 우주로 떠났어요. 2024년 5월 23일 첫 과학 결과 10편이 일제히 발표됐습니다. 목표는 약 100억 개의 천체를 지도로 그리는 일. 지상 망원경보다 50배 정밀하게 보이지 않는 손의 그림을 직접 그려내는 거예요. 거대한 은하단의 그림자, 우주의 거미줄 같은 구조. 그 모든 그림 위에 보이지 않는 손의 자국이 또렷이 찍혀 있었어요. 태시는 람다를 흔들고, 제임스 웹은 초기 우주의 시간표를 흔들고, 유클리드는 6년 안에 답을 가져올 예정. 90년의 사냥이 어쩌면 이번 10년 안에 끝날지도 모릅니다. 다시 회계장부로 돌아가 볼게요. 4.9, 26.8, 68.3.
이 세 숫자 중에 우리가 아는 건 4.9뿐이에요. 나머지 두 숫자는 둘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리고 우주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단서를 던지고 있어요. 너희가 알던 모형이 어쩌면 절반만 맞을지도 모른다고. 영상 끝나기 전에 자주 오해하시는 5가지를 정리할게요. 하나, 암흑물질은 검은색이 아닙니다. 색이 없어요. 빛과 일도 상호작용을 안 합니다. 둘, 암흑물질은 블랙홀이 아닙니다. 원시 블랙홀은 후보 중 하나일 뿐이고 거의 다 배제됐어요. 셋, 암흑물질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중력 효과는 8시그마로 확실해요. 그런데 입자로서 직접 검출은 90년 빵건입니다. 넷, 우주의 95%가 암흑물질이 아닙니다. 26.8%입니다. 나머지 68.3%는 암흑에너지, 별개의 미스터리예요. 다섯, 몬드는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메인 답은 아닐 뿐 살아있어요. 이제 처음의 그림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보이는 별빛은 우주의 4.9%입니다. 나머지는 어둠이에요. 그 어둠 속에 26.8%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68.3%의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별과 별 사이를 채우고 은하가 흩어지지 않게 묶어두고 있어요. 당신 머리 위 안드로메다 은하에 별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유. 138억 년 전 빅뱅의 음향무늬가 그 비율로 박혀 있는 이유. 총알 은하단의 가스가 멈춘 자리에서 진짜 질량이 그대로 통과해 간 이유. 모두 같은 손이에요. 지하 1400m의 액체의 채논. 산맥 2400m 아래의 검출기. 양양 700m의 극우까지. 여전히 사람들은 산 아래 어둠 속에서 그 손의 정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신호가 한 줄기 빛으로 터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날 우주의 85%는 비로소 이름을 갖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우주의 26.8% 보이지 않는 어둠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주에는 그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어요. 68.3%. 우주를 점점 더 빨리 팽창시키는 그 또 다른 어둠. 다음 단서 15 암흑에너지에서 만나요.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 단서도 함께 풀어가요. 오늘도 우주의 단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